세미나 강연은 이승환 박사님을 먼저 시작으로 해서요. 이준우 PM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메타버스가 우리 삶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하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승환 박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승환 박사님께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꾸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승환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회를 너무 잘 보셔서 시간이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딱 맞춰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뒤에 굉장히 또 중요한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금 바꾸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한 20분 정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비트의 탄생 이후로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연결점들이 지금 진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비트의 탄생은 우리가 비트가 사실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하나만 존재하면 점 같아서 사실 의미가 없지만 이 비트가 모이면 점이 모이면 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전송하고 제 아날로그 음성을 또 디지털로 바꾸기도 하죠. 그리고 마치 선이 모이면 이제 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를 또 전달하기도 하고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PC를 보시거나 휴대폰을 보셨을 때 이 대략 4가지 형태로 우리가 지금 거의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니죠. 근데 이 연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어지고 우리의 일상도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해결되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주고받을 때는 다음 메시지를 또 기다려야 되고 기분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같은 공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공정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연결은 돼 있는데 사실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도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고 몰입하고 계시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지만 그 텍스트라는 공간이나 기존에 했던 우리가 느꼈던 공간 안에서는 그런 제약들 그런 공정감을 사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셨던 건데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 공간에 연결돼 있지만 때로는 다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더라도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고 많은 분들도 경험을 또 하셨죠. 모든 화면이 다 꺼 있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한 100명 정도쯤 되는 세미나 분도 들어갔는데 전부 다 화면이 꺼지니까 제 앞선 발제자분도 아예 화면을 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이게 과연 연결돼 있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런 연결점 우리가 인류가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되고 새로운 지향점들을 찾아 나가는데 지금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이거는 점과 선과 면을 넘어선 면이 모이면 공간이 되는데 이 새로운 공간으로 우리를 연결점들을 한번 진화시켜 보자라는 노력들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축적된 결과죠. 엔비디아 CEO인 젠슨 황이 지난 20년이 놀러 왔다고 얘기했는데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인터넷 혁명과 모바일 혁명이 놀러 왔던 시기죠. 근데 앞으로 이 면이 모이는 공간, 가상 공간 안에서 SF 같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옴니버스라고 하는 현실에 있는 물리 법칙이 적용된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율주행이 되기도 하고 버추얼 팩토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버추얼 팩토리 안에 버추얼 휴먼이 또 동작하기도 하고 우리는 현재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2D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가상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인터넷을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3D로 만들어져 있는 컨텐츠의 비중은 3%에서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중이 앞으로 50%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굉장히 지능화된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극복하면서 지낸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메타버스에 대한 하나의 명확한 글로벌한 정의가 지금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은 지금 글로벌 메타버스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종합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보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상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간이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공간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타버스 본부처 신산업 선도 전략에서 사실 이러한 전략들이 종합이 돼서 가상가염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 사물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가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계라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물리적인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비유하자면 굉장히 이미 많은 가상의 행성들이 만들어져 있고 이 가상의 행성들을 이제 오가면서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행성들이 굉장히 목적도 다르고 탄생한 뭐 배경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식도 다르고 거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근데 이런 행성들의 목적에 따라서 막 움직이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빌리티를 한다는 거죠. 이동을 한다는 건데 2010년도가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을 다운로드 받았던 시기거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서 온라인에 액세스하는 시간이 10%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비중이 2021년이 되니까 38%로 늘어났고 2030년의 전망치로는 52%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생활보다 가상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그 중에서도 가상 공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오실 때는 물리적인 수동으로 트랜스포테이션을 하지만 가상 공간에서는 실제로 텔레포테이션을 하죠. 이 두 가지가 융합해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근길들이 달라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잠깐만 틀어주실래요? 지금 이제 직방에 있는 직원 300명이 지금 이제 출근하는 모습이죠. 원래 오프라인으로 강남역 사거리에 있던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내다가 지금 자신들의 가상의 30층짜리 건물인 메타폴리스를 지어서 이제 직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사무실에서 지금 이제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하게 되고 지금 제주도에 한 달 살기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노트북 들고 제주도로 가서 업무 시간에 일하고 업무 시간 끝나면 제주도 생활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영구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 보니까 이제 해외 재택근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들고 해외 나가서 업무 시간에 일하고 그 나라에서 지내는 거죠. 지금 이 직원들도 그런 생활을 꿈꾸고 있고 근데 출퇴근 시간이 기본적으로 한 2~3시간 줄었죠. 지옥철 시간이 줄었고 회사는 엄청난 임대 비용을 줄이면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누구라도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이제 컴투스라는 회사가 지금 컴투버스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직원이 2,500명이죠. 직방은 300명인데 여기는 2,500명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이런 공간을 다 만들어놨고 실제로 직원들이 여기 와서 다 계열사들 다 들어와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규모가 훨씬 더 이제 커지고 있고 훨씬 더 이제 진화된 방식이죠. 보시는 기업이 EXP 리얼리티라고 하는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데 올해 발표된 전 세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에 4위를 차지한 기업입니다. 구글이 7위거든요. 이 직원들이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7만 명이 넘어요. 20개국 가까이 되는 글로벌 컨트리에서. 근데 이 직원들은 이미 100% 가상 근무를 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부터 했던 기업들입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 굉장히 실적도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하는 방식이 우리 출근길들이 바뀌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더 바뀔 것이게 되겠죠. 메타가 직원이 한 6만 명 되는데 페이스북이죠 과거에 기존에 일하고 있던 공간보다 새로운 공간을 이제 만들었죠. 기존에 줌 같은 곳에서 워크플레이스에서 일을 했는데 지금 호라이즌 워크룸스라는 공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런 기반들을 다 이제 마련해 놨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전 세계 지금 팀즈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쓰고 있는 사람들이 2억 7천만 명인데 이 팀즈를 메시포 팀즈라는 공간으로 지금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PC를 켰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쓰고 파워포인트 쓰고 매일매일 그런 이제 아이콘들을 만나는데 이 아이콘도 이제 그런 아이콘이 이제 될 겁니다. 6월 상반기니까 지금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미 엑센추어는 이렇게 지금 일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그나이트에서 지금 보도가 그러니까 설명이 됐었죠. 실제로 여기 안에서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더라도 들으시는 분이 미국 분이시면은 리얼타임 트랜스레이션을 해주게 되죠. 우리는 언어의 제약,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굉장히 극복하면서 다양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메타버스를 가장 쉽게 떠올릴 때는 약간 놀이하는 공간, 그냥 MZ 세대들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고 많이들 연상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공간과 함께 더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워케이션이 지금 일하면서 베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방의 직원이 PC를 들고 가는 겁니다. 제주도에 가서 낮 시간에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해당되는 지역에서 보내는 거고 하나생명에서 지금 강원도 양양에 호텔의 한 층을 다 이제 임대를 해서 거기서 한 달 살기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CJ E&M은 제주도에 지금 아예 자신들의 오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거기 한 달 내려가 살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스는 바다로 지금 출근하고 있죠. 직원들이 남해에다가 일하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일하면서 사는 어떤 방식이든
우리가 100% 가상 근무를 하던 뭐 하이브리드 근무를 하던 아니면 뭐 워케이션을 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비중은.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직원이 7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1월 달에 이제 보도된 자료인데 워케이션 센터인 거죠. 일하면서 일 끝나고 쉬는 그런 목장입니다. 여기서 객실이 140개가 있는데 TV랑 전화기는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일 열심히 하고 끝나면 이제 쉬라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아예 목장을 아예 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보면 설문 결과인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메타버스로 출근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원하시고 다른 설문 결과를 보니까 한 78%까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줘보시는 거죠. 선택을 드리는 거죠. 메타버스에서 근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오프라인으로 근무를 하는데 대신에 연봉을 3천만 원 좀 더 넘게 준다. 그럼 어떤 근무 방식을 원하느냐 했을 때 그래도 65%는 나는 3천만 원보다도 메타버스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죠. 직방위 직원 300명이 모두 다 원해서 가상으로 들어간 건 아닙니다.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게 변화의 방향이고 그 변화를 거부하면 회사를 사실 다닐 수가 없죠. 반대의 경우도 제가 어떤 회사의 CEO인데 제가 지금 저는 무조건 직원들이 제가 보는 앞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가상의 비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워케이션도 하고 뭐 하이브리드도 하고 기본적으로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제로 이제 네이버가 제 2, 4억을 지었죠. 거의 한 5천억 원 들여서 지금 로봇도 있는 공간을 지어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좋아져갖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거의 전수 직원입니다. 본사에 왜냐면 한 76% 정도 설문을 했으니까요. 한 5천 명이. 예전처럼 코로나 이전처럼 주 5일 사무실 근무를 원하는 사람은 2%밖에 안 돼요. 2%. 그리고 제일 많이 원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가상 근무를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잠깐 나오는 하루나 이틀 정도 나오는 걸 가장 많이 원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계속해서 가상 근무를 하고 싶다가 40%를 넘어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비가역적인 변화라고 얘기하고 계속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영구재택 근무 도입하고 하이브리드 근무 중에서도 이제 가상 비중이 늘어나고 글로벌 컨설팅 펌 PwC가 직원이 4만 명인데 또 영구재택 근무를 도입을 이미 했죠. 그래서 일하는 방식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출근길들이 이미 달라졌다고 지금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 돈을 버는 방식도 지금 많이 달라졌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렌즈라는 분이 월 한 1,500만 원씩 1인 크리에이터로 전공자가 아닌데 자기 아이디어를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가 매니지먼트 오라고 하는 회사를 차려서 같이 일하는 크리에이터가 15명이 돼서 기업이 됐습니다. 버추얼 컴퍼니가 됐고 이 안에서 만약에 제공되는 사업 모델만 그대로 영위하게 되면은 고정 비용도 안 들고 사업자 등록도 안 한 상태에서 이 직원들이 연봉에 억대 연봉을 지금 벌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 지금 그 매니지먼트 오라는 회사가 최근에 렌지드라고 하는 회사로 이제 사명이 또 바뀌면서 이제는 사업자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사업 부문이 더 커졌거든요. 투자도 받고.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혼자 일을 하다가 매니지먼트 오라는 가상의 버추얼 컴퍼니가 됐다가 이제 투자까지 받는 정말 어엿한 회사가 되기까지의 기간이 채 2년이 안 되는 사실 기간이거든요. 이러한 변화들이 정말 다이나믹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우리들의 모빌리티가 트랜스포테이션과 텔레포테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메타 모빌리티가 그런 개념이죠. 현대자동차에 지금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 트랜스포테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아빠와 딸이 가상으로 지금 화성으로 지금 텔레포테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화성에는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고 그 로봇이 화성에 있는 데이터를 스캐닝해서 지금 이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그런 트랜스포테이션이 일어나고 새로운 경험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메타 모빌리티 위에도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의 뭐 아크버스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발표한 로봇과 메타버스 전략.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굉장히 많은 메타버스가 제페토와 로블록스, 이프랜더 같은 굉장히 많은 가상 세계들로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벌써 이제 국면이 엄청나게 확장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또 전자 1등 기업이고 자동차 현대가 또 1등 기업이고 네이버가 인터넷 1등 기업인데 1등 기업들이 모두 다 지금 메타버스 전략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최근 3년 동안에 메타버스 전략들을 만들어 왔고 지금 또 모든 지자체들이 또 메타버스 전략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몰입하고 몰두해 본 적이 있었을 거라는 게 보면 그게 그만큼 큰 혁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교육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식들이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방식들이죠. 음성과 텍스트와 이미지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제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할 때 가장 경험 효과가 높은데 이 항공대학이 이제 항공 교육 과정 중에서 안전 교육 과정 중에서 비행기를 가상으로 아주 다양한 시나리오로 떨어뜨리고 학생이 이제 스스로 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지 선생님께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사진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영상을 촬영하기도 하고 이 가상의 사고에서 살아남은 버추얼 휴먼하고 인터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보고서를 쓰게 되고 이제 전문가들과 선생님들과 이제 인사이트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육 중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함께 만들어야 되는 교육, 공통 교육과 굉장히 특화 교육 그것들이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학교가 이걸 만들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 세계 학생들이 로그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역적인 면도 그렇고 학교가 또 굉장히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로를 찾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는 건 이제 가상의 이제 낚시터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상의 낚시터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낚시터들을 다 모아서 이게 가상으로 만들었고요. 예, 보시면 이제 HMD를 쓰고 컨트롤러로 이렇게 던졌을 때 물고기가 잡히면 컨트롤러에 진동이 오는 방식이죠. 예, 뭐 경쟁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요. 쉬는 힐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로그인을 하는데 유저의 한 99%가 글로벌 유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메타버스 공간인데 사용자의 99%는 다 글로벌 유저들이고 매출도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죠. 저희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글로벌 가입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을 우리나라에 있는 명소를 보여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낚시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영국에 계시는 이제 과거의 용어로는 치매, 지금의 신경인지 장애를 가지신 노인분이신데 아들이 이 공간을 알려줘서 여기서 이제 힐링을 하게 만드신 거죠. 아버님이 편하시게. 그러니까 아버님은 이 공간을 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메타버스 이퀄 이제 MZ 세대들의 세상이라고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은 인식이 조금 있긴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만들어진 메타버스가 대부분 이제 그런 공간 중심이었고 앞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질 거고 많은 연령대의 분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로그인을 하면서 편하게 다양한 목적으로 지내실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지 이제 혁명의 의미가 있고요. 타임즈가 선정한 2021년 최고의 발명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랜데버 서비스가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가상현실 체험을 하면서 서로 경험도 나누고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버킷리스트를 가상으로 이제 달성해 보기도 하고 가족들이 여기에 또 콘텐츠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어르신의 과거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신경인지 장애를 치료하기도 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바꾸는 그런 혁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가 굉장히 뭐 산업적으로도 우수하다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고 생산성도 높이고 하지만 우리들의 사회 문제를 굉장히 공감하고 해결하는 중요한 또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 사회혁신센터라는 어떤 사업도 안에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또 구체화돼야 될 것 같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해결하고 갈 수는 사실 없는 문제죠. 진행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이나 기술적인 조치나 필요하면 규제까지 다양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짧은 시간에 흥미로운 얘기들을 몇 개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가상 공간에 지금 특이점이 오고 있죠. 출근길이 바뀌고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 바뀌고 누군가는 또 소원을 또 이루기도 하죠. 가상 공간 안에서 엄마가 사별한 딸을 또 만나기도 하면서 이 공간의 특이점이 오는 게 이 공간 안에 들어오는 인공지능 기술과 XR 기술 그리고 초실감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과 클라우드 같은 데이터 기술들이 이 공간 안을 지능화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공간도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인간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럼 과거로 돌아가서 그리고 미래를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해 보기도 하는 그런 시공간의 이제 새로운 혁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가상 벤처를 만드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가 중요하지만 관련된 뭐 기기라든가 또 플랫폼 그리고 엔진들이 굉장히 또 역량이 부족하죠.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얘기들은 다음 발표에서 아마 또 다시 또
세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토론에서도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승환 팀장님의 명강연 잘 들었습니다.